이것밖에 안 돼?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명절 아침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맞벌이 며느리가 아이 학원비를 아껴 마련한 50만 원. 하지만 시어머니는 형님 댁 며느리는 100만 원씩 드린다며 비교만 했습니다. 참을 수 없었던 며느리가 집을 나서려던 그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왜 며느리를 그토록 괴롭혔던 걸까요?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운이 따라올 거예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9월 초순의 어느 수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이수지는 회사 책상 앞에서 한숨을 내쉬었어요.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됐지만 명절만 되면 저는 여전히 긴장됐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수진아, 추석 준비는 다 했니? 아, 네, 준비하고 있어요. 작은 집 며느리는 벌써 선물 다 준비했다더라. 너도 정신 차려야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또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올해는 용돈 좀 넉넉하게 준비해라. 형님 댁 며느리는 100만 원씩 드린다던데.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100만 원이라니. 우리 형편에 그게 어디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남편 재훈과 결혼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재훈은 작은 무역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저도 동네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맞벌이지만 살림은 늘 빠듯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아들 민준이의 학원비만 해도 한 달에 5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어머니가 추석 용돈 100만 원 준비하래. 재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보, 우리 형편에 100만 원은 너무 무리야. 나도 알아. 그런데 어머니가 자꾸 형님 댁 며느리랑 비교하시잖아. 재훈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최대한 50만 원 정도 준비해보자. 그것도 빠듯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통장을 뒤져봐도 여윳돈은 없었어요. 결국 민준이 학원비 한 달치를 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틀 후 시어머니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선물은 뭘 준비했니? 작은 집 며느리는 백화점에서 한우 세트 샀다던데. 저는 그냥 과일 선물 세트 준비했어요, 어머니. 과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요즘 누가 과일을 선물로 주니? 정말 센스가 없구나. 죄송해요, 어머니. 전화를 끊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우리 가족은 새벽 6시에 시댁으로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 민준이는 졸고 있었고 남편은 말없이 운전만 했어요. 저는 가방 속 봉투를 만져봤습니다. 50만 원. 민준이 학원비 한 달치였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수진아, 너 선물 뭐 가져왔니? 저기 과일 선물 세트요. 과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큰 며느리는 백화점에서 한우 세트 사왔는데 너는 맨날 그 모양이구나.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시누이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도 정성껏 준비한 거잖아요.
넌 조용히 있어.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 쪽을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전 내내 음식을 준비하면서 저는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습니다. 국을 끓이면 싱겁다고 하시고 전을 부치면 모양이 엉망이라고 하셨어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힘든 건 곧 다가올 용돈 드리는 시간이었어요. 과연 50만 원으로 어머니가 만족하실까요? 가슴이 두근두근 뜨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온몸이 녹초가 되었지만 이제 가장 무거운 시간이 다가왔어요. 용돈을 드려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실에 모인 가족들 앞에서 큰형님 댁 며느리가 먼저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추석 용돈입니다. 시어머니는 봉투를 받으시며 활짝 웃으셨어요. 아이고, 우리 큰며느리 고맙다. 얼마나 들었니? 100만 원입니다, 어머니. 역시 큰며느리가 제일 효자구나. 시어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제게로 향했어요. 수진아, 너도 준비했니?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어요. 네, 어머니. 시어머니는 봉투를 받아들고 만져보셨습니다. 표정이 굳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이게 얼마니? 50만 원입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어요. 50만 원? 이것밖에 안 돼?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큰며느리는 100만 원을 드리는데 너는 고작 50만 원이니? 맞벌이 하면서 이것밖에 못 준비하니? 어머니, 저희 형편이 좀 어려워서요. 남편 재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편? 시어머니는 차갑게 웃으셨어요. 형편 타령하지 마라. 돈을 제대로 못 벌면서 무슨 낯짝으로 명절에 오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온 가족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이런 망신을 당하다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벌쩍 일어나 방으로 향했어요. 짐을 싸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수진아, 남편이 급히 따라왔어요. 여보, 진정해. 어머니가 원래 그러시잖아. 진정하라고? 나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매년 이렇게 당하면서 어떻게 참으라는 거야. 아이 학원비까지 빼서 마련한 돈인데. 남편도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돈을 더 못 벌어서. 그때 방문이 열리며 신우이가 들어왔어요. 수진아, 괜찮아? 언니, 저 이제 정말 못 참겠어요. 매년 이렇게 비교당하고 무시당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신우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아, 수진아. 어머니가 너무 심하셨어. 저는 눈물을 닦으며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신우이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수진아, 잠깐만. 네가 알아야 할 게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언니? 신우이는 심각한 표정으로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사실은 말이야, 어머니 통장 내역을 본 적이 있어. 갑자기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통장이요? 그래. 그리고 거기에 너무 놀라운 게 적혀 있었어. 신우이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수진아, 너랑 형수가 그동안 드린 명절 용돈 어머니가 한 푼도 안 쓰셨어. 뭐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전부 다 그대로 통장에 넣어두고 계셨어. 그럼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건데요? 신우이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돈 전부 민준이랑 큰조카 통장에 넣어두셨어. 뭐라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왜 저렇게 우리를 괴롭히시는 거예요? 신우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수진아, 사실 어머니가 1년 전에 건강검진 받으셨을 때 의사 선생님이 뭔가 이상하다고 하셨대. 무슨 말씀이세요?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시고 성격도 예전 같지 않으시대. 혹시 치매 초기가 아니냐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치매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래. 그런데 어머니가 검사를 거부하셨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신우이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런데 수진아, 나는 알아. 어머니가 일부러 우리한테 미움받으려 하신다는 걸. 일부러요? 그래. 병이 더 심해지기 전에 우리가 어머니를 멀리하게 만들려고. 나중에 우리가 부담 안 느끼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그럼 오늘도 그래. 오늘도 일부러 그러신 거야. 너희를 떠나보내려고. 신우이의 말을 듣고 나니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매년 심해지는 시어머니의 차가운 태도. 점점 더 심한 비교와 핀잔. 그게 다 우리를 밀어내려는 몸부림이었던 거예요. 저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남편도 옆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미안해 여보. 나도 몰랐어. 저는 일어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봐야 했어요. 거실로 나가니 시어머니가 혼자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 저는 조용히 다가갔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왜 안 갔니? 빨리 가거라. 저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언니한테 다 들었어요. 시어머니의 몸이 굳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뭘 들었다는 거니? 통장 이야기요. 그리고 어머니 건강 이야기도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돌리고 계셨습니다. 그게 뭐 어쨌다는 거니?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일부러 그러신 거 알아요. 우리를 떠나보내려고.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라! 안 나요. 절대 안 나요.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시어머니 몸에서 작은 흐느낌이 느껴졌어요. 미안하다, 수진아.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다 알았으니까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에 가셔서 정밀 검사를 받으셨어요. 다행히 아주 초기 단계여서 치료를 시작하면 좋아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시어머니를 더 자주 뵙기로 했어요. 명절이 아니어도 주말마다 찾아뵙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도 이제는 따뜻하게 웃으시며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그리고 민준이 통장에 모아두신 돈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네가 고생한 거 할머니가 다 알아. 이 돈은 민준이 대학 갈 때 쓰렴. 감사합니다, 어머니. 여러분의 삶이나 주변에 이런 경우가 있었다면 댓글로 함께 소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구독, 댓글,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빠르게 전달받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긴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썰모어였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따뜻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